안녕하세요. 오지훈 국어정원의 오지훈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인문예술 9번째 지문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중간고사 앞두고들 계시죠? 네, 다들 바쁘실 텐데 중간고사 준비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웹툰은 인터넷을 통해 연재되는 만화로 이러네요. 자, 항상 우리 첫 문장 굉장히 중요하죠? 자, 웹툰 얘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웹툰의 정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 글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연재되는 만화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 있고요. 한정된 지면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정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비교적 제약 없이 표현할 수 있다. 자, 비교적이라고 했으니까 제약도 없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또한 대등 연결이죠. 매체의 특성상 대개 웹툰은 화면을 하단으로 무한하게 이어갈 수 있는 형태로 이미지가 그려진다. 자, 그리고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웹툰의 표현 방식 어떻게? 화면을 하단으로 무한하게 이어나갈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런 이유 때문에 자, 이러한 형태로 그려진 지시어 웹툰을 감상할 때는 독자는 특정 화면의 꼭대기에서 화면의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감상하게 된다. 자, 바로 앞에 있었던 내용하고 대동소이한 내용이니까 따로 줄칠 필요는 없겠죠. 즉 무슨 설명? 부연 설명. 대개의 웹툰은 화면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지 않으므로 독자는 화면 위쪽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웹툰을 감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겠죠. 아까 무한하게 이어갈 수 있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당연히 전체가 다 한눈에 들어오지 않을 테고요. 자, 그러니까 또 어떻게 위에서 아래로 감상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이 바로 이해가 되고 또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웹툰 한두 번 보지 않은 사람이 없지만 그것과 별개로 이 글의 구조가 그렇게 좀 쉽게 돼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단 한번 보겠습니다. 자, 뭐라고 하나. 자, 웹툰의 이러한 특성.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지시어 이러한은 위에서 아래로 끊임없이 내려가면서 보는 그런 특성이 되겠죠. 작가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구현하는데 활용되기도 한다. 자, 근데 동시에 어떻게 된다고요? 작가의 의도를 효과적으로 구현하는데 활용한다 이겁니다. 자, 우선 웹툰에서는 그림 1에서처럼 단절된 두 개의 칸을 통해 밤에서 아침으로 시간이 변화했음을 나타낼 수 있다. 자, 그림 나왔잖아요. 그죠? 그림 나왔으면 그림을 안 보고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보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죠? 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위에서 아래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올려가면서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처음에 깜깜했다가 그 다음에 환해졌군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밤에서 아침으로 시간이 변화했음을 나타낼 수 있다. 이거죠. 두 개의 칸은 이미지 자체는 동일하지만 위 칸은 명도를 어둡게 하여 밤임을 표현했고 아래 칸은 명도를 밝게 하고 빛의 효과를 주어 아침을 표현했다. 여기까지는 다 이해가 됩니다. 두 칸에 그려진 이미지 사이에 시간적 간극이 표현된 것인데 자, 여기서 뭐라고 정리를 해주고 있잖아요. 시간적 간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독자들은 위 칸을 본 후에 아래 칸을 보면서 시간의 변화를 인지하게 된다. 자, 어떻게 한다고요? 두 개를 보면서 시간을 인지하게 된다. 그럼 두 개의 대상이 나왔다고 하면 결국은 차이점을 보자는 얘기가 되겠죠. 전개 방식은 대조가 되겠네요. 사실 누차 말씀드립니다만은 대조가 없는 글은 없습니다. 예, 세상 자체가 대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조라는 방법을 안 쓰고서 표현하는 게 더 어렵죠. 네. 자, 그러면 계속 가겠습니다. 다음 문단 보시죠. 세 번째 문단이요. 한편 웹툰에서는 칸과 칸 사이에 물리적으로 충분한 공간을 둘 수 있기 때문에 시간 변화의 표현이라는 효과를 달성하는 것 외에도 다른 효과를 구현할 수 있다. 네. 자, 시간 변화 말고도 또 다른 효과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우리가 찾아보면 되겠죠. 자, 예를 들어 하면서 바로 예시가 나오네요. 그림 1에서의 윗칸과 아래칸 사이에 하얀 배경을 줘서 자, 그럼 아까랑 다른 점은 뭐야? 바로 하얀 배경을 준다. 자, 그렇게 해서 드디어 기다리던 합격자 발표 날이다라는 문구를 삽입했다고 가정해보자. 자, 그러면은 없었던 게 뭐예요? 아까와 달리 문구가 들어갔다는 게 차이점이죠. 그죠? 자, 항상 우리 차이점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거기가 곧 출제 포인트가 되는 것이니까요.
자, 독자는 위칸, 하얀 배경에 쓰인 문구, 아래칸을 차례로 보게 된다. 위칸과 아래칸 사이의 공간은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는 시간의 변화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독자로 하여금 중간에 위치한 문구를 주목하게 만들기도 한다. 자, 어떻게? 이 칸이라고 하는 것이 그죠? 칸 사이의 공간이죠. 자, 이 칸 사이의 공간이 어떤 역할을 한다? 문구를 주목하게 만들기도 한다 이겁니다. 예. 자, 특히니까 특히죠. 중요하죠. 중간에 위치한 문구로 인해 이어질 내용에서 등장인물의 합격 여부가 밝혀질 것임을 독자로 하여금 짐작하게 하고 좀 더 작품에 몰입하게 한다. 네, 좀 더 작품에 몰입하게 한다 이겁니다. 메시지의 전달과 시선 집중이라는 일석이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효과가 있다고요? 바로 메시지의 전달, 시선 집중이라는 일석이조다 이거죠. 그러니까 요것이 동시에 일어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앞에서 이만큼 얘기했던 것을 여기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만약에 내용을 놓쳤다면은 여기서 얻어가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여기서 다 알았어, 챙겼어 그러면 여기서 반복 강조하고 있구나, 여기가 출제 포인트구나 라고 딱 표시를 잘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단 볼까요? 웹툰에서는 이러한 방법 외에 트랜지션 방법 기법이 활용되기도 한다. 자, 처음 나오는 개념이 나왔으니까 네모칸을 딱 쳐주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트랜지션 기법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뭔가 어떤 방법인가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지요. 트랜지션은 장면을 전환할 때에 주로 사용하는 기법이다. 자, 우선 뭐라고요? 장면 전환용 기법이다. 화면 전체가 검은색으로 변하는 블랙아웃이 그 대표적인 예다. 자, 근데 여러 가지가 또 있나 봅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 글에서는 뭘 설명한다? 블랙아웃을 가지고 설명을 할 겁니다. 자, 블랙아웃은 하나의 이미지 안에서 특정 장면이 끝나고 다른 장면으로 넘어가는 장면 전환의 효과를 나타낸다. 자, 일단은 장면 전환 효과라고 그랬죠, 그죠? 자, 할 때 하지만, 근데 그렇기도 하지만 시간의 변화도 나타낼 수가 있고 시선의 집중 효과가 필요할 때도 활용되기도 한대요. 그러면 이제 방법이 나왔잖아요. 방법이 나왔고 그에 따른 효과 이런 것들은 역시 또 출제 포인트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림 2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림 2는 블랙아웃이 활용된 예다 이거죠. 자, 이를 보는 입장.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요거 그림이 되겠지? 자, 요 그림을 보는 독자는 일정 시간 검은 화면을 지나간 후 다음 장면을 보게 된다.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된다고요? 일정 시간 동안 검은 화면이 지나간 후에 다음 장면을 보게 된다 이거죠. 자, 뭐 그림으로만 단순히 비교를 해봐도 자, 여기는 이 그림과 그림 사이의 간격이 좀 좁은 편인데 비해서 이쪽은 상당히 이제 길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아까 거보다는요. 자,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럼 여기에는 어떤 효과가 따로 있을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역시 이렇게 길게 아까 거보다 길게 만들어 놓은 이 공간의 간격의 역할, 기능이라는 게 있을 거라는 걸 우리가 또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데가 바로 출제 포인트가 된다. 요런 기법과 요런 기법 각각에 대한 문제를 낼 수도 있고 요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다. 예, 이런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글은 이 웹툰의 표현 방식을 설명하는 그리고 표현 방식이 두 개 나왔기 때문에 그 차이점 등을 드러내는 문제를 출제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중심 내용이라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 중심 내용이라는 거죠. 바로. 자, 그러면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연출로 장면이 자연스럽게 전환되며 독자는 블랙아웃 직후의 장면에 더 집중할 수 있겠다. 자, 그러면은 여기냐, 그죠? 자, 어떤 것이냐? 바로 블랙아웃 직후의 장면에 더 집중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좋습니다. 자, 다음 보실까요? 틸트 다운 역시 웹툰에 주로 응용되는 트랜지션 기법 중 하나다 이럽니다. 자, 새로운 개념이 나왔으니까 네모칸을 쳐주도록 하겠습니다. 틸트 다운이라는 게 나왔네요. 웹툰에서 주로 쓰는 트랜지션 방법이다. 그러면 트랜지션 중에 하나니까 이렇게 이제 전환용이구나, 장면 전환용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틸트는 원래 카메라의 조작의 한 방법으로 카메라 고정한 채 상하로 움직여가며 촬영하는 행위다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카메라는 고정이고요. 이 고정한 카메라를 상하로 움직여가면서 촬영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웹툰에서는 세로로 긴 화면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리며 보여주는 틸트 다운이 활용된다. 자,
우리는 지금 이 그릇은 웹툰이니까 자, 웹툰에서 어떻게 하는지가 또 출제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로로 긴 화면을 어떻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리며 보여주는 틸트 다운이 활용된다. 이렇게 방법을 얘기했습니다. 자, 역시 또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죠. 한 화면에서 상세하게 보여줄 수 없는 10층 건물 각 층의 모습을 세로로 긴 하나의 이미지로 만들면 독자는 스크롤 내리는 행위를 통해서 그죠? 독자는 어떻게 한다고? 스크롤 내리는 행위를 통해 for and how 문장이죠. 방법 문장 각 층의 모습을 차례로 볼 수 있게 된다. 네, 좋습니다. 자, 그거 추가해서 자, 이를 통해 10층에서 1층으로의 공간 변화도 나타나게 된다. 그렇습니다. 카메라가 10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것 같은 그런 공간 변화도 볼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오늘 지문 여기까지고요. 네, 다음 시간에 인문 예술 지문에 대한 9번 지문에 대한 문제풀이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